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요,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아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경기가 크게 우려가 되고 경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도체 업종이 앞으로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주가들을 이렇게 크게 억눌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HBM은 도대체 언제쯤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릴까요? 임박했다라는 얘기만 무성하고 정작 통과됐다라는 소식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눌리고 있죠. 오늘은 관세와 HBM, 삼성전자 주가를 얼마나 누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목표 주가는 또 얼마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주가 변동 핵심 요소인데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가 변동 핵심 요소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HBM 대응 지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아주 억누르고 있는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풀린다면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대 요인을 꼽자면 이 경기에 대한 기대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핵심 요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가 변동 핵심 요소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 왔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이 얼마가 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PBR은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가 되죠. 순자산은 점차 회사가 성장하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2배가 됐으면 시가총액, 즉 주가도 2배가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주가 수준은 과거나 현재나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렇게 순자산의 증가 요소를 제거하고 주가 수준을 과거와 현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PBR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이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과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자세히 PBR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삼성전자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빨간색 그림인데요.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렇게 PBR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주가가 최고점이었던 21년 1월에 91,000원이었고요. 이때 PBR 2.3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22년 9월에 52,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때 PBR 1.27, 즉 1.3 정도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3에서 2.3 정도를 PBR이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주가 수준은요, 경기 선행지수와 거의 동행합니다. OECD가 매월 발표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 한국지수를 보면 이 파란색 곡선인데요. 이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삼성전자 주가 수준이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시차도 좀 보입니다만 대체로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와 실적이 거의 동행하고요. 그래서 주가 수준도 거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년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초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경기 곡선은 파란 곡선을 보시면 상승합니다. 2023년 2월에 바닥을 찍고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지지부진합니다. 같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은 삼성전자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왜 이럴까요? 이때는 시장이 HBM에 상당히 주목할 때입니다.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세상에 선보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때 그럼 챗 GPT가 어디에서 돌아가나 하고 봤더니 엔비디아의 칩셋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럼 어디 메모리를 쓰는가 봤더니 또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HBM에 크게 주목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HBM에 주목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소식을 애타게 시장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준비 중이다, 퀄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만 흘러나오고 정작 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메모리 시장 1등 기업인데 결국은 하겠지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는 일은 또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24년 7월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2024년 7월 이후부터 더 이상은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HBM 퀄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삼성전자가 2024년 상반기에 곧 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지만 퀄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돈을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뺍니다. 그래서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결국 2024년 12월에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53,000원까지 내려가고 이때 PBR 1.04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PBR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주 큰 실망을 시장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때 경기 곡선을 보면요, 좀 평행선을 달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 곡선과 주가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경기 곡선과 주가 수준, 즉 PBR은 거의 일치하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HBM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곡선이 많이 또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HBM에 대한 지연이 삼성전자 주가를 크게 누르고 있다라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지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주가 변동 핵심 요소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요인으로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는 결국 관세 전쟁에서 앞으로 이 경기가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요인으로 D램 시장, 특히 HBM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뒤처지면서 또 주가를 크게 누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관세와 HBM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관세 전쟁이 4월 2일에 시작됐습니다. 발표가 됐죠. 모든 국가의 10%를 부과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한국은 25%입니다. 기본 관세가 10%예요. 이게 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모든 국가에 대해서죠. 그리고 국가별로 개별 관세가 있는데 국가별로 봐서 이 국가는 개별적으로 또 얼마의 관세를 더 때릴 것인가 평가해서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9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90일 유예했죠. 일단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 관세 10%는 부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10%의 관세는 시작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요, 무려 145%예요. 이 145%라는 관세는 보기도 처음이죠. 중국이 계속 맞대응을 하면서 점점 올라갔고 중국도 결국 대미 관세가 125%입니다. 이 125%와 145%, 20%의 차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100% 이상의 관세는 결국 무역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서로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크게 우려가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경기에 아주 민감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크게 우려된다는 얘기고 반도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크게 눌리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게다가 HBM에 대한 대응도 매우 더딥니다. 이 HBM 언제쯤 콜 소식이 들릴까요? SK 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 D램 시장에서 결국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는데 말이죠. SK 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에 36%의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34%, 마이크론이 25%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2등으로 D램 시장에서 물러났는데 중요한 요소는 HBM이다라고 평가되고요. 9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1등을 내놓은 적이 없었던 삼성전자의 D램 시장 1등의 지위가 이제는 2등으로 물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격차는 점점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있죠. 자, 앞으로 관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경기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기 트럼프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세 전쟁을 한번 겪어봤고 과거를 비춰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2016년, 17년 경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저금리를 기조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상승하고 있었고 삼성전자 주가도 역시 PBR로 평가를 해보는데요. 17년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와 주가가 거의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부터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중국과 말이죠. 이때의 무역전쟁의 특징은 중국을 특정해서 상대를 했고요.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약 25% 정도 수준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중국에 물론 집중을 하고 있으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고 특정 품목이 아니라 그 나라 물품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25%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는 145%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25%죠. 이렇게 1기 때 무역전쟁을 벌였던 것보다 더욱더 무지막지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의 무역전쟁을 당시에 벌일 때만 해도 대중국을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릴 때만 해도 이때도 경기 침체가 크게 우려됐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경기 곡선은 꺾이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감소하면서 주가도 내리막인 이런 상황이 됐죠. 이게 2018년,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거의 2년간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요, 결국 19년 말경에 양국은 합의에 이릅니다. 품목을 더 확대할 거야, 또 세율을 더 인상할 거야,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은 합의에 이르고 그래서 무역전쟁은 수습 국면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합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크게 꺾였어요.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가 크게 꺾이고 뭐 크게 좋아진 거는 없으니 많이 부담스러웠겠죠. 게다가 트럼프는 취임하고 1년쯤 후부터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을 약 2년간 벌였어요. 이렇게 3년의 재임 기간을 보냅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선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는데요. 결국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무역 전쟁은 합의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경기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정리를 하면 1차 미중 관세 전쟁은 깊은 경기 침체를 유발했고 합의에 걸린 시간이 거의 약 2년에 걸쳐서 합의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2차 미국과 전 세계의 관세 전쟁은 2년 이상의 장기화가 우려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1차 대비 경기 침체는 더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만 이렇게 전쟁을 벌여도 경기 침체가 벌어졌는데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또 145%라는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리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엄포성의 관세가 아니라 중국과는 무역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더욱더 심화되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우려가 언제쯤 기대로 바뀔 것인가 생각 좀 해볼까요? 유럽의 경기가 사실 요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를 맞춰서 각국의 유럽 정부가 경기 부양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가장 안 좋아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유럽 증시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까지는 러우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는데 러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가 언제 또 터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증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인 투자가 유럽에 퍼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래서 유럽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우울하더라도 유럽 경제가 받쳐주면서 그래도 본전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에서 매우 늦었습니다만 HBM4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HBM3 이 시장에서 대응이 많이 실기했죠. 그래서 HBM3E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내년부터는 HBM4가 주류 시장이 될 것 같고, 이것을 올해 철저히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승기를 잡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는 HBM4 승인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엔비디아 승인이 아직도 임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직도 임박일지, 시장을 언제까지 실망시킬지, 삼성전자가 언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지 기다려보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올해 하반기쯤 HBM4로 가지고 온다면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리하면요. 관세 전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이 경기 침체가 어쩌면 26년 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앞서서 1기 때 2년간 관세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임기 말에 돼서 부랴부랴 관세 전쟁을 종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트럼프가 재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게다가 취임하자마자 관세 전쟁을 벌였어요. 앞으로 시간도 재임 기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세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말까지는 경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럽 경기가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만,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역할이지 경기가 상승하는 역할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해볼 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HBM4 승인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HBM4가 하반기 중에 승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가 앞서서 경기 곡선과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었죠. 경기 곡선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기 상황과 HBM4 승인 소식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심히 분석 중이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삼성전자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